이런 그 개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안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상황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 가지 사안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회사 제가 만들듯이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이제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저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당에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외곽에 계십니다만 지금 보면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제대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을 쪼갠 사람은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당내 개파 패권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 당내 지금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당내 그 통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다른 당과의 이런 전국민적인 통합이라기보다 당내 개파 통합하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네, 홍준표 후보님 발언 저는 신청하셨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이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 후보님 됐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지금 방금 보니까 문 후보님이 1중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이 2중대.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맞네요. 자, 문 후보님한테 적폐 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어요. 권재철 그거 가서 국정감사장에서 내 감사를 했는데 나 위원장으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니까. 우리 홍 후보님이 봐주셔서 그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 아닌 거예요. 결과 내린 그게 거예요? 특혜 채용을 했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적폐죠. 적폐인 것 때문에 청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적이죠, 그럼. 주적. 네. 적폐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를 네. 아니, 했죠. 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국방백서에.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다. 그렇게 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 제가 않습니까? 드리는 말씀은 예.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는 맞다. 적폐는 맞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 적폐는 청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죠. 그거는 당연하고. 그럼 김정은 정권하고 이제 대화 안 하겠네요. 깨어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적폐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 통일해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만날 필요 없겠네요. 적폐니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아니죠. 앞으로 또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일이라든지 또는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폐고 트럼프 청산 대상인데. 대통령도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폐고 청산 대상이더라도 청산 대상이면 청산을 해야지 왜 대화를 합니까? 우리 홍 후보님 저하고 대화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문 후보님 적폐라고 한 일이 없어요.
자, 문 의원님은 나를 적폐라고 했지만은 나는 한 일이 없어요. 이명박 잠깐만, 박근혜 그러면 정부에서 두 후보님. 주적이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적이 있다면 그러면 또 부적은 누굽니까? 제2적, 제3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자. 어이가 없니까? 그래갖고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려고 그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군인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군인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은 군대의 논리가 있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군인은 군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된다. 대통령을. 하하하. 그러면 그런 다수 논리로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겠습니까? 자, 토론이 상당히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이렇게 그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는 감세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세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그게 안 내 됩니다. 경상남도 그런 점이 다른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할게요. 경상남도 도지사를 할 때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을 해서 내 빚을 갚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권을 하면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만 하더라도 복지기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상남도 지금 금년에 복지 비용이 37.9%입니다. 그런데 전국 광역단체 복지 평균이 31.3%입니다. 그런데 그 세수 증가가 맞는 거 아니에요. 내부 계획에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예. 18조니까 내부 개혁으로 18조만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죠. 감세를 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증대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서 15%로 감세를 했어요. 절반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게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의회 문제는 그 안철수 후보님이 고민할 게 아니죠. 그 나라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113%가 올라간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반값 등록금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려놓고 지금 돌아가겠다는 그 공약이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옛날 얘기는 아니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중해졌으니 아니지. 이제 대학 등록금 낮춰야겠다고 공약하는 것이죠. 아니죠. DJ 노무현 시절에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가 올랐어요. 그래 놔놓고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그 뜻이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마치 다 부품을 올려놓고 그걸 반값을 해주겠다고 그래 선신공약을 합니까? 그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반값 등록금 반대하시나요? 나는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정부 운영을 이야기하십시다. 아니. 우리 홍 후보님은 아니.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십니까?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학 등록금은 3%밖에 안 올렸어요. 지금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에 자기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 등록금을 갖다가 2배 이상으로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마치 선심 쏘듯이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죠? 과거에 올랐으니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지 과거가 아니고 문 후보의 그 비서실장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 선심 써듯이 반값하겠다고 그렇게 공약하는 게 내가 얼굴 보니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선심입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제 낮추자는 아니, 거 과중한 아닙니까? 게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책임 만들었잖아요. 공방은 좀 있다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발언권을. 후보님,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들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먼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그렇게 이해가 표현이니까. 됩니다. 예. 이해찬 의원이 상황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이것은 제가 여러 후보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입니까? 돈을 충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심상정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래 이야기 안 예. 했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분담 충고가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맞으면 조기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행한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사드 배치 문제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안 후보님 지금 발언 신청. 아니 이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답 듣고 하겠습니다. 답 듣고 네, 홍 후보님 말씀하시죠. 무슨 그거 내 말씀하시는 게 그게 페이크 뉴스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깰 수도 있고 속칭 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알면 됩니다. 홍준표 정권 들어오면 칼빈슨 호에서 정상회담 해가지고 FTA 문제까지 싹 처리를 합니다. 우리 다른 후보님들도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에 대해서 저는 좀 물어보고 네. 싶습니다. 지금 현행 대입 제도는 그냥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입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입학 사정관제하고 그리고 수시 입학 제도를 대폭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입학 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엄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서민의 애들은 우리나라 지금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하고 서민들의 교육비 격차가 8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학 사정관제로 통해 가지고 그 스펙 좋은 사람들 먼저 뽑아버리고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하면 대입시 제도 중에서 입학 사정관제하고 수시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나는 수능 성적을 1년에 2번 보게 해가지고 그중에 높은 성적으로 학교를 뽑는 그 제도로 나 채택했으면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대폭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공약은 대입제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좀 모순됩니다. 기본 틀은 유지를 하는데 거의 세부적으로 입학 사정관제하고 그다음에 그 수시제를 대폭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유지하면서 대폭 개편하겠다. 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발언 신청.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를 상시 개방한다거나 또는 뭐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는 후보도 계신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 답변을 할게요. 4대강 때문에 뭡니까?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강이 흐르는 게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계속 한번 해보시죠. 아니, 녹조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녹조가 생기는 건데 그럼 소양댐에 녹조 범벅이 돼야죠. 232일이나 갇혀 있는데 소양댐에 녹조 없어요. 왜 녹조가 없냐? 그건 상류에 말하자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그런 생활하수가
또 축산폐수가 안 들어옵니다. 대신 대청댐에 가면 처음 댐 만들 때부터 녹조가 파랗습니다. 왜 그런가? 보농촌 영동에 그 상류지역, 문의지역 여기서 축산폐수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파랗습니다. 그런데 그거 녹조가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질 악화가 이 4대강 댐 때문에 이렇게 악화가 됐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질소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물을 또 가둬뒀기 때문에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양댐은 왜 그래 녹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4대강 232일을 가다놨는데.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4대강 보도는 그대로 두겠다.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4대강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바람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에 가뭄과 그다음에 홍수가 없어졌어요.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어요. 한해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입니다. 그건 모르고 계십니까? 4대강 그 보에 가둔 물이 지금 가뭄 때 그게 사용이 됩니까? 왜 사용이 안 돼? 내가 경상남도 있을 때 4대강 보를 사용해서 다 했는데 그 가뭄 피해 극복을 했는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 4대강 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고 우리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 준다면 그것으로 아마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억지 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철수 후보 전문가적인 좀 쉽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 후보님, 간단하게 좀 홍준표 후보님, 진주 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네. 문 닫길 잘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 되시면은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그런 억지 주장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강성 기종 노조를 철폐한다고 그랬지. 진주 의료원은 강성 기종 노조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서울대병원은 강성노조인데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강부회를 하니까 문제가 경강부회가 크다는 아니라 거예요. 홍 후보는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강성 기종 노조입니까? 아니 그 기준대로 하면 민주노총 소속은 아니죠. 다 강성노조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네? 그리고 그런 적자도 식으로 억지를 하니까. 진주의료원보다 서울대병원은 5년간 적자가 1,900억인데 그 홍 후보 논리대로 하면 다 폐쇄해야지. 적자가 있어서 내 폐쇄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폐쇄 안 놀면서 일 안 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겁니다. 적자가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니까 내 폐쇄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홍 후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도지사 뽑아놨더니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내 빚 다 갚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홍 후보가 50년 사업 사돈 다 낱말하실 해줬습니다. 처지가 청년도 아니에요. 1위 만들었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베베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4대강 사업 문제는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남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수질 악화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지경입니다. 그 총트리알로메탄이라는 그 발암 물질을 가지고 지금 그 녹조를 없애려고 수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투여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약품 처리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가만히 있어봐. 이 답해야죠. 내가 10초만 네, 하겠습니다. 간단히 예, 하시죠. 예. 다음 주제가 저도 또 있기 그 때문에. 심상정 후보님. 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 네, 동명이인 여기 이정희가 있어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문 사회자님 후보님.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문 후보님 간단히 하시죠.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너무 악화돼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홍 후보님도 그 점을 인정하고 식수원 댐을 상수원 댐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다시 새로운 4대강 사업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안 후보님, 문 후보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내 공약집을 다시 보십시오. 그건 다른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수댐이 스페인이 1,500개가 있고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가 530개, 550개가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그 문 후보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는요. 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난 사드 다음에 문제.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지금 주제입니까? 국민 통합 사드 문제를 아까 아닙니까? 마치 제가 먼저 질문을 저는 드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선 질문부터 또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 그- 때문에 국론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예. 질의하시죠. 그 지금 보면 한미 방위 조약과 소파를 보면 분명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무기에 대해서는 미군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가 배치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와 위배됩니다. 방위 분담 잘 모르십니까? 방위 분담금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국회 기준 동의가 대통령이 여전히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격인데 예?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 홍 후보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 이걸 위해서는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작년 말부터 올려 있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거기에 대한 찬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촛불 태극기 나뉘고 뭐 지금도 뭐 서로 뭐 적폐다 그러고 서로 또 공개하고 이러는데 홍 후보님은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홍 후보님 발언 중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그게 뭐 정치 재판이다 네. 이러시고요. 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까? 정치적 탄핵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서 정치적 탄핵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그거는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탄핵 의결은 옳은 거고 옳은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아니죠.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아니, 보십니까? 국회 탄핵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탄핵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싹 배신해서 그 뭐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그거는 정식으로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말씀 또 하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성폭력범이 아니라 성폭력 말하자면 그 자매폭력하고 그 여성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가 좀 있습니다. 나는 그 성폭력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비열한 거는 내가 후보님 지금 먼저 어제 시작했죠.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내가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그런 식으로 예.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비방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공 후보님은 제가 1차 톤에 이야기했지만 성완종 1억 사건으로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후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단속이나 잘하세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구 가보세요. 그거는 대구 후보님께서, 가보면 예? 유후보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후보님,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죠. 제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아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파면한다. 이 여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나는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전혀 승복 안 하십니까? 성복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그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미 그 관훈 토론회에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조하세요. 네. 참 안철수 후보. 탄핵되고 난 뒤에 평복항에 가셔가지고 죽은 애들한테 고맙다 애들아 이래 했는데 뭐가 고마웠어요? 그 답변 시간은 홍준표 아니, 그럼 됐습니다. 그 시간에서 그것도 할까요? 그렇고 네. 또 이석기, 한명숙, 한상균이 이 사람들 내 사면할 것인지 그것도 내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그 만약 뭐 그럴 리도 없지만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 사람들도 사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면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한 거 거기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님 시간 다 됐습니다.